네, 태풍 콩레이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태풍의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을 했고 지금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태풍 콩레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이 오전 9시 50분을 기해 이 통영 부근으로 상륙한 뒤 지금은 포항 앞바다로 진출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로는 지난 8월 태풍 쏠릭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상륙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고, 이 10월로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에 이어서 2년 만에 상륙한 10월 가을 태풍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이 태풍이 시속 25km의 속도로 북상을 하다가 오늘 새벽 시속 35km,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시속 45km로 속도를 올리면서 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를 통과를 했습니다. 세력은 전성기 때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 이 상공의 강한 바람을 만나면서 태풍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태풍이 점점 힘이 약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상륙한 통영 지역에서 이 초속 40m의 강풍이 불 만큼 이 강도는 그래도 약한 강도로 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태풍을 좀 북쪽으로 좀 더 밀어 올리면서 이 태풍이 상륙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태풍이 조금 전 12시 50분을 기해서 포항 앞바다로 진출을 했는데요. 남은 비구름이 동해안, 그리고 특히 경북 동해안에 아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태풍특보는 차츰 해제가 되겠지만 이 동해안 지역은 앞으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좀 대비를 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이 제주에는 태풍이 강타하면서 기록적인 물폭탄이 발생했습니다. 남해안 곳곳에서도 위력적인 강풍이 몰아쳤는데 이 태풍 콩레이가 남긴 기록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태풍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도는 어제 하루에만 3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가 북상할 때 이어서 이 제주 기상 관측사상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5m를 기록을 했고, 또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태풍이 상륙한 통영 지역에서도 초속 40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바람인지 좀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시속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시속 110km에서 140km 정도 되는 매우 강한 바람입니다. 이 가로수나 전신주가 뽑힐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집이 파손될 수 있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현재는 이 동해안으로 또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도 곳곳에서 속출했었는데요. 침수와 이 토사 등이 유출되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가 됐었고, 이 항공편이 약 한 300여 편 넘게 결항이 됐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이 강풍으로 2만여 가구가 정전이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아직 일부 지역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고, 특히 울릉도 지역은 이 오후에 들면서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권에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비를 더 각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고 동해상으로는 거센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해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이번 태풍이 2년 전 이맘때 상륙했던 태풍 차바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태풍 차바가 왔을 당시 남해안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태풍과 태풍 차바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태풍 콩레이는 2016년 제주와 영남 지방을 강타한 이 태풍 차바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이 북상 시기도 10월 이맘때로 비슷하고 이 진로를 보면 훨씬 더 닮아 있는데요. 이 당시 태풍 차바가 제주를 지나 이 부산 인근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태풍 콩네이도 이 차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 두 태풍이 상당히 유사한 경로로 북상을 했습니다. 태풍 차바가 북상한 당시 제주도와 영남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제주에는 이 초속 55m의 강풍이 불었었고, 이 부산과 남해안 등에서도 좀 폭풍 해일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기록적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강이 범람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전국에서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고 또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차바가 이번 태풍 콩네이가 이 차바를 그대로 닮아서 북상한다는 소식에 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했었었는데, 다행히 이번 태풍 콩네이가 이 차바와 비교했을 때는 좀 세력이 상당히 좀 약했습니다. 태풍 차바는 이 10월에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 중에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기록될 만큼 이번 태풍 콩네이는 차바보다는 세력이 좀 약했었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 태풍 콩네이 같은 경우는 이 북상하기 전부터 이 한반도 북쪽의 찬 공기와 이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비가 장시간 이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은 이 간접 영향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네. 또 이 콩네이가 강풍 반경이 이 차바보다 넓었던 것도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전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10월에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한 건 이제 2년 만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10월 태풍이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조금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태풍이 관측된 지난 1906년부터 이 한반도의 10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11개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발생한 태풍에서 확률로 쳐도 0.5%에서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월별로 이 태풍이 향하는 평균 진로를 살펴봐도 이 7월과 8월에는 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9월부터는 태풍이 일본 쪽으로 향하고 또 10월이 되면 일본 동쪽으로 향할 만큼 상당히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 북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 태풍 콩네이의 진로를 보게 되면 이 마치 8월 태풍처럼 한반도로 북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과거의 평균 진로를 봤을 때는 이번 태풍 콩네이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10월 태풍이 또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태풍, 10월 태풍이 이 2000년대 이후로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3년 다나스, 2014년 동풍, 그리고 재작년에 태풍 차바에 이어서 이번 태풍 콩네이까지 합치면 이 6년 사이에 4차례 태풍이 10월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이 최근에는 이 과거와 다르게 이 가을에도 한반도의 주변 환경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태풍이 발달하려면 이 바다가 뜨겁게 데워져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이 바다 온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발생하고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서 이 한반도 쪽으로 태풍의 길이 자주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바다가 뜨거워지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올해만큼 강하다면 이 10월에도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10월 태풍이 점차 잦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 지금 10월 초순이다 보니까 10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태풍이 또 한반도로 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마치 여름철처럼 세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예년과는 다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뻗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보통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에다 끼고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향류라고 불리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의 세력을 유지하게 되고 또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10월에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물론 지금 한반도 북쪽, 그러니까 대륙 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태풍이 무조건 한반도로 북상을 한다라고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과거 기록을 봤을 때도 이 10월 말까지는 한반도로 북상한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태풍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주의 깊게 진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 콩레이의 상황과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